지금부터 3교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3교시는 암 예방 및 치료, 백신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예방 백신은 바이러스 기인된 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암을 미리 예방하는 백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말씀드렸죠, 이제. 그런데 지금 이 예방 백신 이외에 지금 많은 종류의 그 암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뭐 엄청난 여러 암 환자들도 있고 일반 바이러스가 아닌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, 이분들은 주로 지금 치료 방법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 등등을 쓰는데, 이런 데 대해서 그리고 개발의 이 백신들을 개발한 주역들과 어떻게 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이러스성 암 예방 백신은 이제 전에 이런 바이러스들을 찾으면은, 우선 병원체를 찾으면은 이 백신을 개발해서 특히 비형 간염 백신 같은 것은 1950년대에 처음 알기 시작했지만은, 그리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지만은, 블룸버그 같은 사람이 이 병원체를 처음 발견해서 진단 방법도 개발하고, 또 어떻게 전파되느냐들 그것도 규명하고 등등의 획기적인 방법을 써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해결을 했죠, 이제. 근데 이제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예방 백신 개발인데, 이게 어떻게 개발됐느냐,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, 이러한 백신들이 대한 지식을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지금 사용 중인 암 예방 백신은 비형 간염 백신이 있고, 또 자궁 경부암 백신이 있고,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습니다. 왜 없느냐?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항원형들이 존재하고,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그렇게 효과적이 아닌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항원형이 굉장히 많아요.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예요. 이 바이러스가 아주 특이하게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전형도 많고, 그래서 백신이 사용되지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되고 있지 않고, 그러나 지속적으로 효능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비형 간염 백신의 역사를 보면요, 전문인들이 아니면은 자세한 역사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은,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63년, 60년대에 바이러스가 개발되고 항원이 등 개발돼서, 이 멜크라는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는데, 이 회사가 이제 백신 개발을 시작했어요. 근데 이 관계자들이 노벨상을 받고 등등 워낙 중요하니까, 근데 이 재밌게도 이 백신이 뭐냐 하면은, 처음에 백신 원료가 되는 바이러스를 키울 줄도 모르고, 키울 수도 없고, 방법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, 이 바이러스가 사람하고 원숭이만 자라기 때문에, 주로 사람에 특이하기 때문에, 첫 백신이라는 게 이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 백신이었어요. 혈액에다가
나중에 그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나오는데 어떻든 1981년에 이런 방법으로 만든 백신이 처음으로 허가되었지만은 아주 원시적이죠.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우리나라가 1983년에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,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 나라하고 거의 뭐 뒤따라갔죠. 그 세 번째라는 게 뭐 허가받고 이런 데서 지연이 됐는데 기술적으로 바짝 뒤따라간 그런 그 좋은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요걸 더 부연시키면은, 그래서 아까 그 저 혈액 안에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그 전자현미경 사진 보셨죠? 제1강연에서. 근데 거기에서 그 완전히 감염성 입자가 있거든요. 그 대인 파티클. 그래서 그걸 완전히 불활화 시켜야 되는데 100% 불활화 시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 처음에 개발된 백신은 굉장히 원시적이죠. 근데 지금 백신은 완전합니다. 이제 어떻게 했느냐, 이 그 면역성만 일으키는 성분을 요렇게 그 미생물, 혐오 같은 미생물 유전자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이것을 대량 생산, 특이 바이러스 항원만, 그러니까 바이러스 성분 뭐 이런 감염성 뭐 그 성분 하나도 안 넣고 아주 안전한 백신이 1986년에 개발돼서 우리나라도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. 그래서 1921년부터는 또 다른 그 제조합 백신,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백신인데 또 다른 그 백신이 허가돼서 지금은 전 세계가 안전하게 이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백신의 효능을 보면은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정제해 갖고 그 환자를 요걸 불활화해서 사용했지만은 우리나라도 특이하게도 환자가 많으면은 그 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까? 그래서 환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. 또 그렇지만은 기술력으로 이제 바이러스 학자들이 미국 같은 선진국 기술을 완전히 따라서 가고 실제로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저희 직상급자 뭐 또 자상급자님 분들 엄청난 노력으로 막 회사의 그 독립된 면역 연구소의 책임자를 하면서 아주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기에 이 백신을 개발했고 또 포름알데하이드라는 안전한 방법으로 이 감염성 그 부분을 불활화시킬 수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 백신은 굉장히 안전한데 98% 내지 100%의 안전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글로불린하고 같이 쓰면 더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이 백신을 쓰고 있고 190여 개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 특히 임신 중의 산모로부터 신생아로의 전파도 이 치료제 면역 글로불린하고 같이 쓰면은 거의 80 내지 6% 내지 거의 100%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우선적인 비형간염 백신 투여자, 연세가 많은 분은 우선적으로 투여 대상자가 아니에요. 제일 우선적인 투여 대상자는 산모, 감염된 산모로부터의 출산아, 굉장히 위험하죠. 우선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연령이 어린 감염 안 된 연령층의 전 국민,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 예방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성인도 백신을 투여해야 되는 대상군이 우선적으로 투여해야 대상군이
성적으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, 또 가족 중에 이 바이러스 항원을 갖고 있는 사람, 또 혈액 제제를 많이 투여받는 사람, 또 B형 간염 간염이 높은 나라에서 여행하거나 생활해 본 분, 또 성노동자, 많은 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군,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B형 간염 백신 투여율이 높은 나라 당연히 우리나라는 높죠. 이쪽 지역에 굉장히 높고 미국, 뭐 서유럽 굉장히 높죠. 선진국, 낮은 나라가 아직도 그 투여율이 낮은 나라는 막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지적으로도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여기에 이제 뭐 B형 간염 백신 다음으로 예방용 백신, 암 백신을 개발한 대상이 사람 유두종 백신이거든요. 이것은 대상 및 접종군은 성생활을 하기 전의 모든 그 학생들, 모든 연령층의 이 대상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성생활에 들어가면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 만 26세 이전의 분들은 투여하면은 굉장히 안전할 가능성이 있죠. 연령이 이 연령층에도 투여 대상은 됩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투여받을 필요가 없고, 장기 이식 할 때는 이 백신을 투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면역 저하자는 백신 투여할 필요가 있고, 뭐 질병 중에는 파필로마 바이러스,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면 안 됩니다.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. 이 백신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.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형이 한 130여 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여러 사람에 따라서 형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지는데요. 지금 국내에서 접종받는 그 백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. 이 형들이 구성된 형들이 전부 다르고 이런 형들이 일으키는 종양도 다릅니다. 이제 예를 들면은 1형은 발 사막이 별 문제가 안 되죠. 근데 이제 뭐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든가 또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죠. 이런 것이 이제 형이 전부 다른데 우리나라 지금 사용 중인 백신은 뭐 일부는 아주 제일 고가 백신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백신은 아무래도 많이, 그리고 16, 18 이거 위험한 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아줄 확률이 많죠. 현재 국내 이 백신은 제품에 따라서 특이전 타입의 항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개발한 분이 이분이에요. 근데 이분이 참 아주 어렵게 자란 분인데 자궁경부암 백신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50여 종의 백신을 개발했어요. 멜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. 그래서 이분을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. 지금 무슨 뭐 새로 나온 백신들 거의 이분이 뭐 주도해서 개발했는데 지금 국내 백신은 없는데 이게 한 바이알에 60만 원이잖아요. 엄청나게 비싼 백신을 국산화는 안 돼 있는데 미국 이 멜크 회사가 개발되어 있는 지금 실태니까
저는 일본염 백신을 개발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데 개발해서 우리 팀이 기업에 넘겼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과학 정책을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수익성이 큰 산업 품목 이 백신을요 처음 개발하면은 엄청난 수익률을 일으킵니다. 뭐 국부를 막 엄청나게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 이걸 아직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분의 그 백신 개발 전략 뭐 이런 것을 또 정책을 우리나라가 도입할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에이즈 백신 그 바이러스를 개발한 사람 갤로란 박사는 이 사람을 1년에 700만 명의 생명을 구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 있고 국가에 이익을 갖다 주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 사람의 그 같은 국내 과학 개발의 그 여러 가지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HPV 유두종 바이러스의 그 항원 구성과 질병을 계속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백신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뭐 거의 그 수입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개발한 것을 수입하고 있는 단계예요. 그 전공자로 봐서는 성공한 백신 개발을 경험을 가진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. 사실 암 치료 백신 종양 크기를 줄인다. 근데 이 암 치료 백신도 지금 전 세계가 경합이 돼 있고 가장 바람직한 암 치료 방법이 면역 방법으로 암 치료 백신이거든요. 이거 개발을 하면 되는데 이 암 치료 백신은 목적이 백신을 사용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다든가 이미 암을 갖고 있는 사람의 종양에서 완전히 그 암을 제거한다든가 면역성을 높이다든가 또 다른 방법보다도 훨씬 더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그 치료 방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백신계에서는 그 아주 그냥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많은 환자들도 좀 보다 더 암 환자분들이 보다 더 그 부작용이 적은 그런 좀 바람직하고 효능도 높은 백신을 왜 과학계에서 개발하지 못하느냐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 백신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암 치료 백신이 허가받은 대상은 전립선암 하나 치료 그 백신이 허가되어 있고 또 아주 오래된 옛날 백신 BCG 백신이라고 결핵에 사용하던 백신 이것이 그 개발돼서 뭐 이걸 옛날 백신이지만은 비특이적으로 사용해서 약간 효과를 본다 그러지만은 이건 뭐 특이적인 암 치료 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부 그 백신들이 피부암에 대해서 사용한 백신들이 막 이런 그 백신들이 허가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원시적인 상태죠. 암 치료 백신은 가장 바람직한 백신이면서도 아직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. 예, 이상으로서 저는 말씀드린 것은 암 유발 바이러스는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켜서 질병, 만성병 그리고 암으로 진전시켜서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학자들의 위대한 업적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발견, 진단법 및 백신의 개발로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제해오고 있습니다. 바이러스 암 분야의 업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바이러스를 그 개발해 나가면서
거의 그 암 분야 바이러스의 새로운 분야 발견되면은 거의 다 노벨상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젊은 과학도들이 이 분야에 전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. 이제 전공으로. 바이러스성 암의 연구는 또한 그 제약업계라든가 진단,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이오 산업이죠. 바이오 산업의 핵심 중에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 분야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성이 큰 국부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서의 저희 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